자, 이번 시간에는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용어 정의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좌측에 보면 정의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면 뭐 벌써 보기도 전에 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합, 숫자로 이루어진 집합을 수집합이라고 합시다. 가령 이런 수집합 A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 수집합은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마이너스 1, 0, 1. 자, 이때 수집합 A에 포함되는 속하는 2개의 원소를 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도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의 숫자일 거고 B 또한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쵸? 이럴 때 자, 이렇게 수집합 A가 주어졌을 때 수집합 A에 속하는 숫자 2개를 골라내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한번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A와 B를 한번 표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A는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고 B도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A와 B를 곱할 때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다 계산을 해봅시다. 모든 경우를. 그럼 A와 B를 곱하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러면 1일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0과 마이너스 1. 0과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0과 0. 0과 1. 다 여기 있죠.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 곱하기 0. 0입니다. 1 곱하기 1. 1입니다. 그럼 결국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수집합 A가 있다고 할 때 이 수집합 A에서 어떤 임의의 두 숫자를 끄집어낸 다음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1, 0, 마이너스 1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몽땅 수집합 A에 속하죠. 맞습니까? 연산을 했더니 연산의 결과가 다시 수집합 A의 원소들라는 겁니다. 이 원소, 그러니까 이 범위 밖을 벗어나는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수집합 A는 자, 우리가 지금 취한 연산이 곱셈이죠.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연산의 결과가 주어진 수집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쵸?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때 닫혀 있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집합 A가 주어졌을 때 그 수집합 A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골라서 곱합니다. 임의의 두 원소란 말은 어떤 두 숫자를 골라도 관계없단 말이겠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연산의 결과를 싹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연산의 결과가 다시 몽땅 A에 속한다, 속하게 된다, 속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쵸? 즉 집합 A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수집합 A가 이 곱셈이란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자, 좀 내용이 긴데, 정의 내용이 긴데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조금 전에는 곱셈이라는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연산에는 곱셈 말고도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죠. 각각에 대해서 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B. 자, 덧셈은 어떻습니까? 덧셈을 한 결과를 다 한번 구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와 B를 더한 결과,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 결과
마이너스 2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일 겁니다.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있으니까 따로 안 적겠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0과 0도 0입니다. 0과 1은 1이죠. 합하면 1과 마이너스 1은 합하면 0입니다. 1과 0은 합하면 0이고요. 1과 1은 합하면 2가 되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덧셈이란 연산을 취했더니 그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5가지나 나오게 되고 이 중에 마이너스 2와 2는 주어진 수집합 범위를 벗어나죠. 그쵸? 이렇게 주어진 수집합, 연산의 결과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 포함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연산의 결과가 주어진 수집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존재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자,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집합 A는 우리가 지금 취한 연산은 덧셈이죠.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산의 결과를 모두 조사했을 때 그 중에 주어진 수집합 범위 밖에 있는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때 수집합 A는 그 연산, 여기선 덧셈이겠죠.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물론 주어진 수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주어진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수집합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쵸? 그게 바로 발레가 되는 겁니다. 발레.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때 수집합 A는 이 연산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마이너스 2나 2 이런 숫자들 때문에 수집합 A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닫혀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발레가 되는 겁니다. 닫혀있지 않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발레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음을 보일 때 이 연산의 결과를 모두 생각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면, 그쵸? 있다면 연산의 결과 중에 수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하나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쵸? 그때는 닫혀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까지가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정의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한번, 여기 설명한 내용을 잘 한번 더듬어 보시고, 자, 좀 부족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예에서는 곱셈과 덧셈만 따졌지만, 자, 이제 나눗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뺄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나눗셈은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은 1이죠. 1. 마이너스 1 나누기 0. 자, 여기서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나누기 0은 제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1.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0 나누기 마이너스 1. 0입니다. 0 나누기 0 제외하고요. 0 나누기 1. 0인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1 나누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1 나누기 0 제외하겠습니다. 1 나누기 1. 1이죠. 자, 그럼 나눗셈도 어떻습니까? 나눗셈이란 연산도 한번 우리가 다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다 주어진 수집합 A 안에 속해 있죠. 그쵸? 이 연산의 결과가 A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수집합 A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뺄셈도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뺄셈 어떻습니까? 자, 닫혀있다. 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닫혀있는 게 아니라 수집합 A가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다음 A 빼기 B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0.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겠죠. 자,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네. 왜? 해보나 마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이 연산의 결과는 주어진 수집합 범위 밖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볼 것도 없이 수집합 A는 뺄셈이란 연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닫혀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예를 뭐라고 했습니까? 발레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럼 결국 이 수집합 A는 덧셈, 나눗셈, 죄송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닫혀 있지 않는 그런 수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문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자, 뭐냐면 우리가 닫혀있다 혹은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의 대상은 수집합이라는 겁니다. 수집합. 그쵸? 그러니까 어떤 수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닫혀 있지 않는가를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려면 일단 문제에서 항상 어떤 수집합이 주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1번에 보시면 수집합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무리수의 집합, 혹은 실수의 집합. 맞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배운다면, 좀 더 익숙해진다면 숫자가 아닌 경우의 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걸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라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숫자 집합에 대해서 국한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집합에서의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가 이해가 된다면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무엇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해서라 하더라도 이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단어는 지금 실수에 관한 단어이기 때문에 수집합에서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집합이 사칙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가, 이걸 알아보라는 겁니다. 먼저 자연수부터 한번 보죠. 자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항상 자연수겠죠. 맞습니까? 어떤 자연수 두 개를 끄집어내서 더해도 항상 결과는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맞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발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닫혀있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뺄셈은 어떨까요? 자연수의 집합은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지 않겠죠. 왜? 자, 가령 두 개의 자연수를 골라봅시다. 수집합이 자연수니까 3과 5를 고릅시다. 3과 5. 그럼 3에서 5를 뺀다면 마이너스 2겠죠. 물론 5에서 3을 빼면 2입니다. 하지만 3에서 5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차피 3과 5는 자연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 정수의 범위로 벗어나 버리죠. 결과가, 연산의 결과가 마이너스 2니까 자연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닫혀있지 않다는 거죠. 자연수의 집합은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곱셈 어떻습니까? 닫혀있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당연히 자연수일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머릿속으로 간단히 그려지죠. 그쵸?
나눗셈은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왜? 자, 두 개의 자연수 골라봅시다. 1과 2. 그럼 1 나누기 2는 어떻습니까? 2분의 1 0.5죠? 0.5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발레가 존재하죠.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있고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정수의 집합 Z 보겠습니다. 자, 정수의 집합 Z는 어떻습니까?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겠죠.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일 겁니다. 그 다음 정수에서 정수를 빼도 결과는 정수겠죠. 맞습니까? 이 수집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닫혀 있습니다. 나눗셈은 어떻습니까? 자,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뺀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가 항상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올까요? 그럼 닫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닫혀 있지 않는 거겠죠. 하나라도 정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다면 닫혀 있지 않은 걸 겁니다. 자, 역시 두 개의 정수 1과 2를 골라보죠. 그럼 1 나누기 2는 2분의 1, 0.5고 0.5는 정수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음 Q. Q는 유리수의 집합입니다.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맞죠? 그렇죠? 예. 분수 더하기 분수는 분수일 겁니다. 다음, 자, 수집합의 범위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에서 유리수. 그러니까 당연히 뺄셈, 곱셈 이건 다 만족합니다.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겠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일 겁니다. 그러나 나눗셈, 자, 어떻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나눗셈은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봤습니까? 닫혀 있죠. 이 경우는 3 나누기 5 어떻습니까? 3 나누기 5도 5분의 3 유리수 맞죠? 그 다음, 자, 어떤 임의의, 자, 지금 Q는 유리수니까 유리수 안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두 유리수를 고릅니다. 어떤 유리수 두 개를 골라도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죠. 그쵸? 자, 2.5 유리수 맞습니까? 3.5도 유리수 맞죠?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어떻습니까? 35분의 25죠? 분자 분모에 10 곱하면, 자, 유리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자도 유리수고 분모도 유리수면 그 나눗셈도 결국 항상 유리수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모두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수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실수 어떻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보나마나 닫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닫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수의 집합인데, 무리수의 집합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무리수의 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무리수를 두 개 골라야 되겠죠. 무리수의 집합에 속하는 무리수를 두 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골라보죠. 이 두 원소는 분명히 무리수의 원소 맞습니까? 자, 더하면 어떻습니까? 더하면 0이죠. 0은 뭡니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무리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발레가 되는 겁니다. 발레. 그래서 무리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뺄셈은 어떨까요? 뺄셈. 자,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 자, 둘 다 무리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수는 i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쵸? 자, 이제 뺄셈에 대해 닫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빼보겠습니다. 괄호 묶어서 빼야 되겠죠? 빼면 결과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2는 뭡니까? 이건 유리수의 원소입니다. 무리수의 원소가 될 수 없죠? 그쵸? 무리수의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분명히 무리수에 속하는 원소 두 개를 골라서 뺐는데 그 결과는 무리수의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벗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뺄셈에 대해서도 닫혀있지 않습니다. 곱셈은 이 경우를 보면 되겠죠. 자,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죠. 역시
무리수의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럼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있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루트 3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 어떻습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유리수이고, 당연히 유리수이면 무리수의 원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게 다 발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도 닫혀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리수 집합은 사칙연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닫혀있지 않다는 걸 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라는 용어 정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